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9월 30일이고요. 여전히 이제 포트에는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섹터들을 방산 바이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29일 날, 미국 시간으로 29일 날에 XBI 티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는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바이오보다는 4분기 때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중소형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를 3개를 말씀드릴 건데, 3개 중에 1개는 뭐 지배구조 관련된 거라서 뭐 모멘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일정이 정해진 거라고 가정을 하면 2개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2개는 분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래서 제목은 이제 2가지 이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늘 또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올라간 것들도 있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한번 밀리게 되면은 또 봐야 될 어떤 종목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엑셀 데이터는 이제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특히 이제 눈꽃빙수 회원분들은 이 투자 아이디어나 또는 이제 구글 콜앱 코드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떼 이상만 하시더라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참여 가능합니다. 채널 주소는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사 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좀 정지해 놓은 걸로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서사가 좀 길었는데, 자, 이게 이제 최근에 ETF 활용 상대 강도예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 조정받고 주식을 이제 100% 채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로봇이 있긴 한데, 로봇은 제가 봤을 때 로보티즈 하나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선택은 이제 취사 선택인 것 같고, 이제 바이오가 있어요. 바이오가 이제 있고, 방산 있고, 반도체 있단 말이죠. 그 조선이 있긴 한데, 조선은 수급이 빈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따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바이오가 미국의 XBI라고 하는 티커가 있습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오 티커들이 있어요. 그 바이오 티커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좋아지는 게 지난주 물가 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이오 중에 뭘 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4분기 때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오스코텍인데, 오스코텍은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제노스코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시킨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중복 상장이 되니까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제노스코를 100%로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와 있고요. 그 뉴스가 이제 9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분율이 59%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100%로 가져가게 되면 그래도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정말 할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것들이 그 이뮤논 아시아, 이뮤논 아시아가 이제 이뮤논 시아랑 그 큐리언트, 요 2가지를 좀 볼 건데, 이제 뉴스들은 꽤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정리하기 전에 일단 지금 이게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뮤노시아는 수급이 좀 비어져 있고, 큐리언트도 충분히 수급이 좀 비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그다음에 오스코텍도 충분히 수급이 비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럼 이제 회사 내용을 좀 정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오스코텍은 아까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이슈니까, 이뮤노시아가 이제 2개의 임상이 있는데, 4분기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일단 임상 이상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IMC 001을 국내 희귀의약품에 신청하겠다. 이게 희귀의약품을 신청한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급한 환자들한테 먼저 쓸 수 있으니까 매출이 빨리 나오겠네.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이 약이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구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런 내용들이 4 분기 때 이제 기대가 된다. 그래서 타켓이 이제 희귀혈액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뮤논시아가 IMC002라고 CD47이라고 하는 항체 관련된 면역 항암제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임상 1B와 관련된 중간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 데이터가 뭔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뉴스에서도 CD47의 이 면역 항암제가 지금 기대가 있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때 지금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들을 시장에서 관심 가지는데 그중에 이모논시아가 희귀의약품 지정하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학회 발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는 항체 고형암이고 하나는 그 이제 혈액암 쪽인데 어 데이터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기에는 이 희귀의약품은 여기서 얘가 이제 희귀의약품이 되는 이유가 어 NK 세포 관련해서 림프종으로 희귀혈액암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으로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장이 큰 거, 고형암이나 이런 것들로 큰 거는 IMC00인데 요거는 면역 항암제가 이번에 임상 1B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큐리언트가 있는데 큐리언트도 한번 보면 임상이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고 3가지 중에서 QP101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QP101에 비임상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ADC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될 거냐.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잘 나오면 그래도 빅파마들이랑 뭔가 좀 비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큐리언트가 차세대 ADC를 개발하고 있는데 4분기 때 이제 상업화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그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밑에 이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학회에서 비임상 데이터를 할 건데 이게 헐2의 표적이고 ADC 시장이다. 근데 기존의 ADC의 내성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뭐 환자 투약 개시 정도고 그다음에 뭐 임상 진입에다가 뭐 플랫폼 확장하는 모멘텀이라서 크게 시장에서 이제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QP101의 핵심인데 이게 이제 암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의 항체랑 세포를 죽이는 독성 약물을 합쳐 가지고 이제 타겟팅해서 딱 가서 이제 약물을 이제 배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ADC가 페이로드를 1개를 붙인다고 돼 있네요. 근데 이제 QP101이 2가지 약물을 동시에 탑재하다 보니까 이 2가지 약물을 탑재하는 게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성 환자나 또는 더 낮은 독성이나 더 강한 효과를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꽤 괜찮지 않겠냐. 기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성 환자의 치료 옵션이라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에 이제 큰돈을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QP101이 어느 정도 이제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오면 '야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4분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런 이제 모멘텀들이 좀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해 놨다가 좀 종목이 좀 밀리면은 한번 보는 그리고 뉴스들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희귀약품 들어가는 거, 하나는 임상 데이터 발표해 가지고 '야 이거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 하나는 QP101 또 임상 데이터 나오면은 '야 이거 ADC 쪽에서 이게 듀얼 페이로드로 뭔가 이게 빅파마들이 좀 니즈가 있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벤트가 이제 4분기 때 있다. 요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